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오프닝 벨 라이브 8시 59분 시작합니다. 빗돌이님께서 오늘 술병 다 나왔다. 죽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약보합권으로 0.04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MD와 MS 실적 보셨죠? 네. 네. 조금 엇갈린 움직임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AMD가 살렸죠. AMD가 살렸다? 살린 거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마소는 실적 나오자마자 박살났고, 네. 그 다음에 AMD가 실적 나오고 나서 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로 끝났거든요. 만약에 AMD 쪽에서 반등 안 나왔으면 어우, 오늘 생각만 해도 끔찍한 2600 바로 봅니다. 그러면 진짜 바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독재노트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그래도 많이 말아 올려서 지금은 이제 좀 오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MD 뭐 제가 일단 자료를 좀 준비해 오긴 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게 바닥론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이런 하락폭도 좀 줄이고 오히려 반등하는 서막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물음표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AMD가 많이 좀 좋았다.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보면서 일단은 AMD랑 엔비디아는 칩을 공급하는 1차 시스템이고, 그 다음 2차로는 그 칩을 가지고 돌려서 서비스로 엔드 유저한테 전달하는 게 또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엔드 유저 단에서 이게 실적이, 그러니까 뭐 물론 성장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그랬다는 게 과연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744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0.24% 마이너스로 801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가 이렇게 되면은 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합권이고요. LG엔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탐색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주 전체가 1위부터 20위까지 다 보합권입니다. 0.2% 플러스, 0.2%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5% 마이너스네요. HD 현대중공업도 0.5% 마이너스. 그래도 조금 오르는 걸 찾자면 삼성화재가 1.4% 플러스고요. 메리츠금융지주도 1%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는 오늘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2%, 어제 1% 빠졌고 오늘도 2%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고, LG가 1.4%로 가장 많이 오르는데 여기는 무슨 일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제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고 어제는 이제 5% 뭐 1%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보면은 조금 약간 탐색전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이러면서 슬슬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은데 눈치 보면서 또 들어오신 한 분이 있습니다. 염블리 염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눈치 보면서 쓱 들어오셨습니다. 자, 염이사님도 코멘트를 짧게만 뭐 해주신다면? 네, 오늘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출발이 되게 다행인 것 같고, 네. 뭐 사실 AMD 실적 아니었으면 오늘 급락 출발할 뻔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오. 지금 반도체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반도체는 다 안 좋았지만 지금 사실 어차피 오늘 저녁에 또 반영이 될 거니까, 그래서 AMD가 좀 AI에 대한 또 긍정적인 멘트도 해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실망은 있었지만 어쨌든 AI 투자는 계속 할 거다라는 이제 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 수요는 뭐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작용하면서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어쨌든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견조한 게 오늘 국내 증시가 일단 하락이 좀 제한된 요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다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일단 지금 빠지진 않지만 좀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섹터가 조선하고 바이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산하고 요 세 개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역시 현대중공업이 오늘도 좀 강세 보여가지고 2% 정도 오르는데 방산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것 같고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올라가고 화장품도 요즘에 다시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한 3% 오르는 거 보면 반도체가 이 빠진 공백을 어쨌든 조선이나 이렇게 그 화장품이나 이렇게 실적과 수출 다 좋은 기업들이 아직은 좀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지수는 어쨌든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좀 올라가야 네.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들이 오늘 뭐 오르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좋았지만 오늘 1.8%좀 빠지다 보니까 증시에 조금 부담이고 에코프로도 좀 빠지고 있고요. 어제 알테오젠이 좋았는데 오늘 알테오젠도 좀 쉬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기업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숲 정도 숲이 한 3% 정도 올랐고 VT가 3% 정도 올랐고요. 크게 뭐 이렇게 급락하고 크게 오르는 것도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시총 상위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 오전에 좀 눈치 보는 것 같고 아마 오늘 12시에 BOJ가 열리니까 사실 저는 FMC보다 이 오늘 BOJ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눈치 좀 보다 보니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시장은 일단 조금 그 뉴스 나올 때까지는 좀 약간 대기 상태 아닌가 하는 대기 상태. 그런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르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도 오르는 게 뭐 아까 아모레 말씀해 주셨고 두산에너빌리티 3.7%, 포스코 인터내셔널 3%, 그리고 오늘 그나마 섹터적으로 좋은 거는 조선. 원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원전도 나쁘지 않고 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이런 애들 좀 오르고 밸류업 중에서 증권주나 이런 삼성화재 같은 그런 종목들 1%대 상승.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롯데칠성이 6%로 제일 강한데 이건 리포트가 어제 잘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실적이 예, 잘 어제 나와서 기대보다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소주 맥주주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기대가 워낙 낮았는데 일단 어쨌든 어제 그 숫자 보니까 실적이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와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롯데칠성, 빙그레 뭐 이런 애들 음식료 관련된 음식료를 또 좋게 보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1.7%에서 롯데칠성 5%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심화된 그런 장세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것도 별거 없죠. 방산이랑 뭐 금융주 일부 좀 빠지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하나 시스템 3%, 2차 전지 2차 전지,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좀 죽수네요. 그렇죠. 어제 그쪽이 실적? 뭐 영향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또 눈으로 확인하고 적자 전환한 것들은 좀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에코프로, BM, HN, 뭐 머티 이런 애들 2%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조금 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엄청 많이 빠졌다가 거기서 되돌림이 나온 거지 하락이 다 만회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오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처음에는 뭐야 이러면 뭐 반도체 찐반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슬금슬금 조금 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라도 뭐 프리장에서 뭐 조금 눌림 현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장초반 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 거에서 많이 차익이 나오면 더 아프게 팰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추세적으로 돌리는 건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네 그런 종목군들 좋지 않습니다.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느낌이 좀 있는데 하이닉스 1%, LG엔솔 1%, KB금융 2%, 포스코 홀딩스 1%, 신한지주 1%, SDI 1%.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약세 흐름이 더 강한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오늘 보면 뭐 수급 상황도 되게 뭐 없어요. 그냥 매수 매도도 거의 없고 지금 외국인이 전기전자 12억 파는데 네. 기관은 183억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팔지도 많이
사지도 않고 있고 업종별로 봐도 이렇게 뚜렷하게. 근데 아마 오늘 외국인들은 지금 기계업종을 그나마 좀 많이 사고 있고 운수장비 뭐 조선이나 원전주 일부 좀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원전주. 들고요. 근데 뭐 파는 것도 제약주 좀 파는데 뭐 많아야 지금 40억 팔고 있어서 네.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순매도 규모가 아예 없어요. 개인이 마이너스 25억, 외국인 21억 사고 있고 기관이 20억 사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한 1,400계약 정도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오전 좀 지켜보자. 네. 좀 이런 약간 심리가 아닌가. 네. 이런 좀 지켜봐야 분위기 되는데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는 4%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한미는 왜 난리야? 이런 한미는 얘기들이 실적은 있거든요. 또 잘 나왔는데 음. 아무래도 한미도 근데 엔비디아 영향도 좀 받겠죠. 뭐 하이닉스랑 또 같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주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좀 안 좋으면 ETF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니까 네. 거기서 수급으로 더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나와요. 오를 때는 더 올라가고 이게 그 어떤 섹터가 이제 꺾여버리면요. ETF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버리니까 네네.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펀더멘탈보다. 근데 오를 때는 반대입니다. 펀더멘탈보다 더 오르는 경우도 생기죠, 사실. 그래서 아마 한미가 또 ETF 중에서는 소부장 중에서는 제일 시총이 크잖아요. 네네. 아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회사의 뚜렷한 뭐 이렇게 뉴스나 뭐 악재만 아니라면 저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의 조정과 또 그런 ETF의 어떤 이제 매물이 좀 겹치면서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BNK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 주가 16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렸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 했다고 합니다. TC본더 수주 속도가 조절됨에 따라서 향후 TC본더 수주 둔화 우려를 나타냈네요. 이런 이슈가 또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따가 BOJ를 좀 봐야 되고 BOJ가 나오더라도 또 내일 FOMC까지도 아직도 관망세는 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그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또 엔캐리 쪽 이벤트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은 빅테크 쪽이 또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에서 이제 실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만약에 또 떨어지는 그런 트리거가 된다면 생각보다 또 증시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중요한 게 엔캐리 쪽에서의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가 좀 되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장중에 한번 또 팍 하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11시 정도였나요? 아무튼 그때 발표가 되니까 뭐 12시. 12시.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 또 증시가 그때부터 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영향에 따라서 프리장에서 아마 반응이 나올 거라서 그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JYP만 얘기가 많은데 0.7% 0.7% 상승인데 이거 상한가라고 조롱하면 이거 됩니까, 여러분? JYP. 근데 그래도 와 거의 뭡니까? 3달 만에 4거래일 연속 양봉입니다. 이건 진짜 칭찬해줘요. 이제 양봉 나올 때 됐어요. 좀 힘내줘야 돼요. JYP 근데 이제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차피 뭐 사실 엔터주도 자료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네네. 그냥 바로 얘기해 바로 할까요? JYP 오늘 4거래일 연속 양봉. 네. 이건 근데 이제 대형 뭐냐면 이벤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네. BOJ랑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엔터주도. 왜냐면 BOJYP. 예. 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차피 뭐 오늘 제일 큰 이슈는 BOJ니까 그것 좀 설명해드리면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 슈퍼엔저가 일본 경제 마친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2인자로 불리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엔저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는 뭐죠? 그 엔고로 가야 된다 약간 이 느낌이고 사실 엔화가 너무 약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85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엔화가 너무 약했다가 최근에 이제 900원까지 좀 올라왔죠. 그래서 엔화 투자하신 분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BOJ가 오늘 그 사실은 7월 달에 이렇게 저도 보고서를 많이들 보니까 동결 얘기가 사실 좀 전망이 우세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새벽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인상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금리가 0.1인데
오늘 아마 0.25까지 올릴 것 같다. 그럼 0.15% 올리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금리 인상 가능. 그래서 아마 이런 보도가 되면서 오늘 사실 장중에 미국 증시에서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때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나스닥 꺾여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 엔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23년 말 기준으로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가 4조 달러나 된대요. 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본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 엔화 팔고 뭘 산 거죠? 다른 자산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이 미국의 빅테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엔화가 강해진다는 걸 보이는데 자금을 빼버리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역류를 해도 이게 빅테크에 영향을 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이터에서도 기사가 나왔던 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일본 BOJ나 이런 데서 중앙은행에서 조사하는 게 이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게 맞나? 디플레이션이 끝났나? 이걸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해본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일본의 어느 또 그러니까 주부가 인터뷰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되고 제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디플레 심리가 끝나가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높. 네, 높아지니까 이러면은 이제 기업들이 가격 올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초였죠. 올해 3월인가 4월에 일본이 임금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제로에 가까운 임금 상승률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 시대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럼 결국엔 금리 인상이라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로 가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이 뭐 오늘 할지 뭐 10월에 할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방향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방향은 금리 인상 쪽이죠. 어쨌든. 그렇죠. 네, 속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엔화 강세에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엔.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좀 빠졌잖아요. 그게 엔캐리 청산 때문이라는 블룸버그 기사들도 꽤 나왔고 네. 실제로 그래프를 봐서 그런 뭔가 엔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예상들 거기에 따른 자금의 빅테크 자금의 뭐 순유출 이런 거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미 벌써 그 BOJ가 금리 인상할 부분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런 우려와 자금의 아웃플로우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반영이 불구하고 됐죠. 되기는 했는데 네. 이번에 7월에 인상하는 거는 반영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대부분 10월로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야, 이 7월에 올릴 것 같다 지금. 이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스닥이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항상 시장 그거죠. 내가 10월을 생각했는데 7월이면 그거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7월에 할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 오늘 FMC에서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응이 있을까요, 과연?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7월에 갑자기 오늘 뭐 예를 들면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에 금리 인하하겠습니다. 이러면 다들 놀래버리겠죠. 7월은 누구도 예상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예상보다는 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반영을 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엔 또 반영을 해 나가겠죠. 그냥 할 텐데 결국에 이제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진행이 되면 뭐 저는 빅테크가 못 간다가 아니라 이제 너무 빅테크에 들어갔던 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 소화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좀 불편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자료는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 과거에 이게 좀 약간 나왔던 자료긴 하지만 네. 그 엔화랑 코스피랑 좀 정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소식은 맞죠. 왜냐하면 그렇네요. 엔화 강세기에 코스피가 좋았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일본과 좀 경쟁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엔화 강세인 이유가 여러 가지는 있어요. 사실 있지만 뭐 트럼프가 촉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엔화의 또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되게 많았거든요. 엔화를 엄청 팔았었죠 그동안. 예, 팔았는데 그게 반대로 이제 엔화가 강해지면 매도했던 거 지금 다시 매수를 하니까 엔화가 강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엔화 강세 수혜주들이 옛날에는 자동차였어요. 네. 그럼 자동차는 근데 예전처럼 일본과 크게 경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경쟁이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MLCC. 네, MLCC 쪽이 일본과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돈 버는 기업들이 좋아지죠.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래서 엔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엔터가 특히 JYP 같은 경우 일본 비중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엔믹스. 예. 일본에서 사업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SM도 그랬고 그래서 미국도 있지만 사실 일본 비중이 높은 엔터사라면 엔화 강세가 좀 반갑겠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건 이제 어제 NH에서도 나왔던 자료인데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음반이 중요했잖아요. 네. 앨범 판매가. 네. 앨범 판매가 안 됐죠. 역성장했죠.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쳤어요. 그 JYP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이제 다 알려졌는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스트리밍이 70%나 돼요. 우리는 이 시장보다는 사실 음반 시장이었죠. 음반이 근데 찐 팬덤들이 사는 거잖아요. 막 한 장이 아니라 막 5장 사잖아요. 네. 이 팬분들이. 근데 그게 이제 좀 약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한 장 이제 5장이 아니라 3장 사고 2장 사고. 그리고 BTS 이 보고서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BTS를 5장 사던 사람이 공백 상태니까 신인 남자 그룹이 나왔잖아요. 네네. 글로 옮겨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앨범만 가지고는 사실 이제 좀 쉽진 않고 결국엔 이제 음원인데 다행히 음원이 지금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음악들도 작년에 전국의 세븐이 빌보드에서 엄청 핫했잖아요. 예. 세븐이요? 정국이 이제 불렀던 세븐이라. 아, 전국의 예, 세븐. 예. 또 세븐 힐리스가 다시 나온 줄 알았어요. 참 많이 울었어. 너무 옛날 얘기다. 세븐이라서 깜짝 놀랐네. 나 이제 늙었나 봐. 전국의 세븐. 예, 전국에. 근데 그게 지금 빌보드에서도 인기가 여전히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보면 스트레이지 키즈가 최근에 나온 건데 JYP 역사상 최고 성과래요. 49위까지 갔대요. 빌보드 이제 핫 100에서. 근데 빌보드 핫 100에 진입을 하면 해외에서 콘서트 하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대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엔토즈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앨범만 볼 게 아니라 음원에서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공연 매출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주목하자. 거기에 또 엔화 가치까지 좀 올라가니까 이제 엔토주 사실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고 뭐 관심도 없으시고 요즘에. 근데 좀 이제는 한번 요런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좀 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조짐들이 좀 나오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화 강세 12시에 BOJ의 결정을 좀 봐야 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에 따른 또 엔터의 오늘의 또 상한가 JYP JYP 2% 오르고 있어요. 미쳤다. 아 진심. 옛날에 막 10%도 올랐던 것 같은데. 우와. 4거래일 연속 양봉이 이거는, 진짜 예. 지금 세 달 만에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아니 진짜. 차트 보면 진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와 심각해요. 근데 오늘 2% 오르고 있고 여미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이브 0.2%또 오르고 있고 또 뭐가 있죠? YG 버리고 하이브 SM. YG는 솔직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YG는 아, 왜 망한 거죠? YG 누가 있어요? 블랙핑크 이제 오잖아요. 에이 올해 말인가 내년에 와요 다시 네? 완전체로 이제. 블랙핑크 거의 저랑 동갑이에요. 아이 그래도 에이 그래도 아니요.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요? 블랙핑크 네, 돌아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YG, SM 오늘 엔터주의 그런 강세. 시장 한번 다시 봤다가 보너님 자료 갈까요? 네. 아까보다는 좀 방향성을 잡는지 코스피가 0.4% 정도 오르네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삼전. 지금 컨커를 하고 있는데 네. 요 아마 DS 부분 6.45 이거 IR 자료 보신 분들이 이거 뭐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귀에 꽂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 혹시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실적이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준다면은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제가 또 자료를 준비해온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만의 뇌피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들고 왔기 때문에 한번 이따가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원전 쪽이 조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댐 관련된 거 이화공영 어제 이제 클로징벨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별 네. 우원개발 뭐 요런 이제 특수건설 요 3개 정도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란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증시에서
좀 새로운 이슈 그리고 뭔가 이제 트레이딩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런데 막 배팅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나 수급을 뺏기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랑 레미콘 관련주 다 오른 가는 거죠. 거예요? 네, 댐 관련 아, 거. 얘는 왜 가나 했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이제 그 위메프 사태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뭐 예스24부터 해서 그런 이벤트들도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시간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 나오면 당일에 거의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동원한테 어쨌든 관련된 뭐 혈당 관련된 뭐 이벤트가 터져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진단 키트 요거 뭐 또 이제 이 여성 호르몬 관리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한데 주변에 방송계에서도 지금 또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방송계를 떠나서 지금 다 난리인데 요즘에 장염이랑 같이 온대요. 맞아. 장염 맞아요. 장염이랑 같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염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네. 입원 치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일부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해주신 뭐 롯데칠성이나 이런 거 뭐 수리 땡기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서부장 쪽이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 지금 바로 배팅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시고 네.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적어도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삼전의 이런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쪽도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안 사도 충분히 많이 먹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확인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원전 쪽 그 이제 루마니아 쪽 인증받은 거에서 더 추가적으로 진출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원전 제가 조금은 설레발 쳐서 좀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저는 이거 좀 연속성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다시? 원전. 원전.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그 본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 거 체결될 때까지 계속 막 압박하고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정적 리스크나 또 재생에너지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전은 좀 확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속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 조금 더 강해집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Q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핏단이나 수주가 워낙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확실하게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 이제 VT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국발 비중이 높은 뭐 아이패밀리SC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빠지는 거는 변압기 쪽 좀 빠지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저는 60선이 이탈되면은 아무리 산업이 좋아도 네. 반드시 좀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좀 차트가 깨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추세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나올 확률이 높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내가 매매 자신 없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대응을 못하면 완전 박살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업이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선반영이라는 그 매직의 단어가 나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금융주들이나 이런 것도 일부 눌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수급적인 좀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조금 뭔가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쪽에서는 약간씩 좀 들썩들썩 거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원전 아직도 마이너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전이 사실 되게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종목 중 네, 어려워요, 하나잖아요. 되게. 그래서 잘 전략을 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구조적 성장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잘 안 찍히는 구조적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공사 기간이 그 체코 수주도 29년에 공사 들어가요. 너무 먼데 그래서 원전주를 항상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그냥 나 29년까지 가져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지금 원전주 소외받았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소외받을 때 오히려 관심 가지시고 흥분할 때 오히려 좀 줄여버리시고 그러니까 막 또 예를 들어서 폴란드 수주권도 있고 지금 몇 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스케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 흥분하지 말고 좀 줄이시라는 거죠. 이번에도 음. 채권 수주 나오니까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트레이딩을 반드시 병행하셔야지 그냥 뭐 그 마치 뭐 코카콜라 우리가 그냥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것처럼 네. 무작정 장기 투자는 되게 오히려 그냥 항상 어떻게 보면요 제자리 걸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을 때 남들이 버릴 때 좀 오히려 관심을 갖는 그런. 그래서 저는 원전주는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지금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원전 네. 섹터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사실 뭐 미국의 해리스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다 친원적으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관심은 좀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KI님께서 명앵커 JYP 들고 있는 건 너무 티나요. 너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JYP 없어요. 저 주식 잘합니다. 제가 JYP를 왜 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JYP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종목은 좋아하는데 이제 굳이 들고 있지는 않은 저희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 네. 사실 박진영보다 더 아프겠습니까? 손가락이 저 많이 아픕니다. 네. 왜냐면 아시겠지만 항상 고통당하니까. 5만 원, 6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갔다가 뭐 한 번 익절 얘기 들긴 했지만 그때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속출을 했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 물론 투자는 이제 본인의 결단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말씀하지 다하려고. 않아도 JYP 걸음만 돼도 아파요. 음. 네. 아 여기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엄청 착한 분들이에요. 저쪽 뒤쪽 동네만 가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리딩하는 분들이 오히려 고객한테 욕을 한다니까. 용산 가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손님 맞을래요 하잖아요. 진짜 거의 그 급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 네. 정도면 그래도 진짜 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호님 자료 볼까요? 아, 네. 저는 반도체 쪽 조금 들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을 확실하게 끝내야 지금 배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저 혼자 하는 거에는 좀 많이 얘기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좀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찔했던 이제 기술주들의 낙폭이라고 해놨는데 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종가가 마이너스 7%예요. 이거 만약에 그대로 시작했잖아요. 오늘 명앵커 또 카메라 꺼 또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 그 진짜. 정도로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조정 나면 104달러 그리고 요거서 깨지면 94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 오니까 와 이거 증시 진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AMD가 이렇게 쏴줬고 그래서 나머지 기술주들도 좀 같이 반등이 나와 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사실상 봤을 때 아직 뭐 AMD는 오르긴 했지만 이 떨어진 것들을 보세요. 떨어진 것들을 봤을 때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구조적으로 지금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게 확실하게 되돌림이 나오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리사수가 좋은 얘기를 해 주셨죠. AI 사업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 하반기 강력한 매출 성장을 제공할 거다라는 멘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넘버가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반도체가 이 끝물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런 멘트들을 친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같아요. 이제 AMD 효과로 말아 올렸지만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날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아 올린 날도 그렇고 좀 올라온 날도 그렇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확실하게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가격을 딱 찝었었어요. 두 번 다. 근데 안 오니까 역시 빠지잖아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아 올리려면은 115불 이상으로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추세적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빠질 때는 희망을 주면서 빼요. 그래야 선박등이 나오고 누가 내 대신 사주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냉정하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지 안 나오고 또 박살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94불까지도 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내려오면 침 질질 흘리시는 분들 많겠지만 네네. 어쨌든 그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7월 1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미국 증시의 종목군들이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난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는 건데 나스닥이 이날 7월 11일을 기점으로 쭉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당연히 지수가 빠지면 주요 종목군들이 빠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뭐 브로드컴 등등등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얘네가 빠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라고 버틸까요? 똑같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다음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었고 선물의 매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다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지면 우리나라가 버티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산 동력 자체가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오는 부분에서의 이슈로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 삼성전자와 이수페타시스와 PSK 홀딩스는 외국인이 사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팔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SK 하이닉스에서의 프리미엄이 네. 소멸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요번에 YC가 1000억 규모의 삼성전자 공급 계약을 했고 공급 계약. 그게 HBM3나 HM4에 4에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잖아요. 걔네가 공급 계약을 왜 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적으로 뭐 퀄테스트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원래 이전부터 HBM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삼성전자가 이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될 거고 엔비디아 입장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고객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만으로는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면 파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나거든요. 오히려 답답한 거는 삼전이 아니라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빨리 삼성전자가 통과가 돼야 유통 20% 30% 빨리 해가지고 이거 확 팔아버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딱 그 기간부터 외국인과 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돌리려면은 요 외국인과 선물이 돌아올 수 있는 반도체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이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면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렇게 좋은 산업군들 가긴 가겠죠. 근데 그들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거래 대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줄고 있었던 것들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면 아무리 좋은 산업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 났을 때 줄 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순환매 장세, 트레이딩 장세가 되고 그때부터는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 좀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이전에도 좀 화면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지금 아까 미국장에서 종목군들 조정 나올 때 우리나라 거 외국인 수급 쫙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에서만 2조가 빠졌는데 요거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거 PPT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발 비중이 지금 3조, 2조, 2조 해가지고 총 8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7월달 데이터가 8월달 한 8월 8일에서 8월 10일 요 사이에서 근거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한테 미국발 자금이 저 정도 들어와 있다. 네, 들어와 있는 상황이 24년 부분이고 미국계랑 영국계가 제가 계속 그런 얘기 좀 드렸잖아요. 여기가 네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시면 영국계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왔어요. 1조 5천억 정도고 나머지 미국 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많이 던졌어요. 이런 물량들은 나가고 아시아계가 좀 많이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다음 달에 미국발에서 많이 이탈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된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급 이탈이 안 나온다는 보증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수급 이탈이 얘네들이 바보겠어요? 사서 올리다가 이게 물량이 터져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수급 물량 누가 받아줄 거예요? 아시아계 다 지금 이미 선제적으로 팔고 있고 얘네가 받아야 되는데 얘네는 규모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미국계나 영국계. 그래서 이쪽이 던져버리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기술주들이 버텨줘야 지금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거에서 나는 기술주가 플레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매매하시면 안 돼요. 비중 확 줄이고 현금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끝나면 그때 배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지금 어중간하게 빠졌다고 해서 이거 배팅 들어가잖아요. 그럼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이거 사실 요번에 2, 3거래일 전에도 보시면 얼마나 기회 같았어요. 기회 같지만 기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추세적으로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오고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 익절 라인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하이닉스 수급 이상하다, 우리 반도체 무너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린 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결정에서의 변수는 요번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일본에서의 그런 데이터 나오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오늘 미국장 본장에서 실적발로 정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신다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보누님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수급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분석,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서 많이 전달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작은 수급에도 시장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0.45%, 0.5% 정도 플러스가 돼서 2750까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분한테 요런 거 한번 여쭤보면 어때요? BOJ 뭐 그렇다 치고, 물론 내일 FOMC도 있지만 메타와 애플의 실적이 남았죠. 메타와 애플의 실적 요거까지 좀 지켜본다면, 엔비디아는 뭐 실적이 8월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실적과 그리고 반응과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 실적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마이크로소프트를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뚜껑이 열렸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빅테크의 실적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영향이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아까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요거 자료 한번 보시면 네. 그 MS하고 이제 AMD가 오늘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AMD는 이제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근데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있죠. 매출이 2배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AI 사업 계속 가속화 중이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빠졌냐? 사실 보면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됐어요. 31% 성장하다가 29%로. 여기가 이제 어떤 AI랑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성장이 꺾이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됐던 거고. 근데 요 오른쪽을 보시면 AI, 그러니까 애저라 그러죠. AI 포함한 거는 거의 29% 30%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AI를 뺀 거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AI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에. 네. AI를 뺀 거는 확실히 꺾이는데, AI가 지금 들어간 애저를 포함을 했을 때는 성장률이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러니까 물론 조금 둔화는 되는데 너무 압도적인 성장이었으니까 이 30%대 성장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도 매 분기 지금 이 정도 성장률을 좀 보여주는 건 대단한 건데, 이게 AI에서도 지금 이게 기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AI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저는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AI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향후 몇 년 동안 자본 지출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뭐 구글도 했던 얘기고, 그다음 이제 저는 아마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존도 결국엔 지금 AI 쪽에서 제일 투자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AI 지출할 거다. 그럼 주가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빅테크 너네 돈 언제 벌 거냐? AI만 투자할래? 네,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벌어야지. 왜 AI 투자만 하고 앉았어? 근데 우리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네. 투자를 해주니까. 근데 물론 언젠간 돈을 벌어야 되겠죠. 벌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구글까지 연결해 봤을 때 이 빅테크들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AI 투자 줄일 수는 없다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된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좀 주가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 AI 어떤 반도체를 봤을 때 그 투자 시각 자체 아이디어가 저는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반도체도 사이클 타서 미리 꺾이기 한 6개월 전부터 주가는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니까 여기 저게 성장이 언제 꺾이나 이걸 정말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직은 그런 네. 걸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성장이 꺾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도 성장하고 있죠. 근데 성장률이 하반기엔 둔화될 것 같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내년에 어쨌든 업황이 고점이면 주가 6개월 선행하니까 네. 불편한 거죠 사실. 근데 주가가 하이닉스가 4배 올랐잖아요. 거의 저점에서. 그러니까 4배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 그래서 사실 이제 한 4만 원 갔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매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저는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내려간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선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앞으로의 싸움은 그거죠. 저는 이제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아까 잠깐 삼성전자도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그 반도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또 싸움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IR 하고 있을 텐데 HBM 공급됐냐 이 얘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HBM3는 아마 공급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모멘텀이 더 생겨버린 거죠. 네. 왜냐면 하이닉스는 이제 뺏길 일밖에 없고 삼성은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갈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보다 오늘도 러셀 2000이 올랐어요. 걔네들이 왜 올라갔냐? 엔비디아보다 좋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너무 성장하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까? 이 의구심. 근데 러셀 2000 중소형주는 얘네가 더 나빠질까? 약간 이 아까 JYP도 마찬가지예요. JYP가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더 나빠질까? 그럼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은 모멘텀을 보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구도 아닌가. 반도체 내에서도. 그래서 삼성의 소부장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똑같은 질문 드린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코스피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뚜껑을 열었을 때 나머지 빅테크 애들도 영향력이 요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AI에 대한 뭔가 가속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멘트들이 안 나오면은 네. 뭐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오늘 AMD의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라기보다 저는 그 리사스의 멘트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게 연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멘트 아니면은 뭐 그걸 숫자로 보여주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TSMC가 일단은 잘 나왔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아 그럼 이게 단순히 걱정이었구나 이번 실적이 끝은 아니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와주는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그러니까 관점을 너무 실적에만 두기보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그런 만약에 가이던스나 콩콜에서 이런 멘트가 좀 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더 환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포커스를 그쪽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수급도 그냥 오늘은 심심합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마이너스 100억, 현물은 플러스 170억,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420억, 기관도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수급도 크게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상승하는 종목 뭐 하락하는 종목도 뭐 아까 저희가 다 전해드린 만큼 치고 올라오는 거는 두산이 7% 정도 두산이 오늘 7% 정도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똑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넷마블이 좀 올라오네요. 넷마블이 3.5% 나머지 종목들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두 분의 자료 조금만 더 볼까요? 본부님 자료 있으세요? 아니면 여미사님 갔다 올까요? 제가 뭐 아까 남은 자료가 저도 좀 있는 것 이제 같아가지고 반도체 어차피 좀 이제 제일 어제 사실 하이닉스가 이것 때문에 어제 급락했잖아요. 뭐 엔비디아도 사실 이제 요 영향이 있었는데 그 뉴스들 많이 나왔죠. 구글을 애플이 엔비디아 안 쓰고 구글 썼다. 네. 이 뉴스가 이제 도배가 됐고 결국에 이제 8월 달에 애플의 AI 그 개발자용으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논문이 공개된 것 같더라고요. 구글의 클라우드 통해서 이제 T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AI 훈련할 때 98%가 엔비디아 거 쓰거든요. 근데 애플도 당연히 쓰지 않을까 했는데 그 구글 걸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봤더니 TPU 이제 버전 5번째 버전을 2,000개 쓰고 그 다음에 버전 4번째 버전을 8,192개 이거 쓰는 게 이제 공개가 됐고 또 아마존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자체 칩 지금 쓰려고 테스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가 줄어드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건가? 언젠간 줄어드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 칩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애플이 쓴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자료 만들면서 근데 결국 TPU, GPU 이게 도대체 뭔 차인가? 그 고민했는데 이제 그 저도 정확히 사실 이해한 건 아닌데 구글 그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설명해드리면 어쨌든 어제 그 요 왼쪽에 있는 게 CPU입니다. CPU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8이란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하나 있고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9가 들어오면 또 계산을 또 하고 그러니까 아시죠? 순차적으로 하는 네. 거고 요게 CPU의 개념. 근데 계산을 너무 잘하죠. 그냥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여기는 좀 성능은 떨어져도 CPU보단 이 동시에 여러 개, 뭐 5, 6, 7, 8, 90을 한 번에 다 쏴주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공식을 해가지고 이 값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간 숫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도 하나 빼서 여기다 값을 주고 하나씩 계산해서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이게 GPU인데 사실 TPU는 건 뭐냐? TPU가 이제 사실 이게 동영상으로 돼 있는데 그냥 제가 캡처만 해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구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TPU의 개념 뭐냐면 행렬 연산을 한대요. 행렬은 뭐냐면 요게 5, 6, 7, 8, 9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여기다 5 보내고 6 보내고 7, 8, 9 이렇게 보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GPU 뭐냐면 하나씩 다 계산해서 얘가 하나씩 보내고 얘도 그냥 이쪽으로 값을 그냥 보내주는데 이 행렬 연산은 여기서부터 일로 가요 그냥 쭉 여기서 다 결과값이 모여요. 5에 대한 결과값이 저기서 모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행렬 연산과 병렬 연산이 정확하게 뭐가 더 좋다 이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못했는데 요게 T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저도 문과여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 결국은 이제 GPU는 그래픽 연산하는데 효율적인 거고 네. CPU는 전반적으로 뇌라고 생각하면 네. 되고 TPU는 이제 추론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프로세서 유닛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AI 전용 칩은 사실 TPU예요. GPU는 AI 전용 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거를 어쨌든 이제 애플이 탑재를 했는데 근데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PU에 HBM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근데 사실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이것도 구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구글 TPU 버전 4 요게 이제 애플 요 두 개를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사양이 너무 낮아요. HBM2를 써요. 32기가 TPU 이제 버전 5는 HBM2 2를 써요. 예전 버전이에요 다. 95기가. 근데 앞으로 나올 그 버전 6는 요거는 좋아요. HBM3 190기가니까 요거랑 B100하고 거의 맞짱 틀 수 있죠.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구글도 HBM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HBM 이거 보시면 딱 적게 쓰잖아요. 옛날 거 쓰고 하니까 이렇게 이거 쓰면 HBM 수요 주는 거 아닌가? 애플도 저렇게 쓰는데. 들어가긴 하는데 적게 써서 네, 문제가 지금까지는 되는군요. 적게 써요. 여기까지 쓰니까 지금. 요건 아직 안 쓰니까. 그렇구나. 근데 차세대 버전은 써요. 저도 이거는 그냥 이제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막 구글링도 해보고 검색해 보니까 HBM3나 3E를 탑재해서 190기가까지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구글의 TPU를 쓴다고 해서 HBM 수요가 뭐 급격하게 둔화된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엔 이 많은 기업들 보세요. AI 학습용 반도체 시장 점유하는데 왜 이걸 쓰냐면 결국엔 가격이에요. 애플도 아니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엄청난 고성능 AI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학습할 때 가벼운 모델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구글이 나은 거죠. 왜냐 얘네는 개당 3만에서 4만 달러인데 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당 2달러예요. TPU 쓰면 그러면 하루에 48 1년 써도 1728달러밖에 안 돼요. 연간. 근데 여기는 3만 달러면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저 TPU를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능은 GPU가 아직은 지금 훨씬 당연히 좋고. 낮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 TPU 써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이제 요 저전력이나 비용이 적게 되는 걸로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젠간 다가올 미래인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다르지 않나? 왜냐면 엔비디아 GPU 칩은 학습용이고 TPU는 추론용으로 특화돼서 나온 게 TPU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맞는데 알고 있는데. 애플이 이번에 이걸 학습용으로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놀래버린 거죠. 다들 이제 학습용으로도 되는구나. 대신에 제 생각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 클라우드 엄청 투자하잖아요. 네. AI. 거기에는 GPU 써야 될 거예요, 아마. 오픈 AI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기능이 아직까진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고 네네. 경량화 모델 저전력으로 들어가면 애플 입장에서는 구글 게 더 낫다고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왜 애플이 이걸 왜 썼을까? 이제 그 뭐죠?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애플도 사실 요즘에 헛발질 많이 하니까 네. 특히 AI 관련해서 애플카 관련해서 네. 헛발질 많이 하니까 네. 앞으로 또 어떤 생각이 있었겠지라고 그냥 믿기에는 네. 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엔비디아의 독주는 언젠가 끝나긴 합니다. 끝나긴 할 때 약간의 균열이 생긴 건 맞다. 네. 그러나 애플이 지금 이거 썼다고 올해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꺾이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내년에는 좀 고민은 필요한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약간의 그 뭔가 기스를 좀 그러니까 애플이 좀 기스는 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짚어주신 게 그래서 제가 좀 그 억울하다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이 같이 칩 경쟁을 해서 들어오면 사실은 HBM이 뭐 많이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이거는 어쨌든 정도의 차이지만 HBM을 공급하는 우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저 경쟁이 심화되고 플레이어가 늘어난다는 건 오히려 파이가 커지는 걸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맞아.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삼성은 거의 안 빠졌는데 네.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하이닉스는 거의 엔비디아 버프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균열이 깨져버리면 삼성이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은 이미 AMD에도 아마 공급하는 걸로 HBM이 나와 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로 만약에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오면 언제까지 TSMC에만 다 독주를 하겠어요. 삼성이 파운드리도 이런 쪽에서 수주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삼성 파운드리한테도 유리한 구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게 만약에 이런 좀 균열이 생겼을 때 하이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어제 시장도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삼성은 덜 빠졌고 하이닉스가 좀 유독 더 약간 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보노님 오늘 신문 안 해줘서 좀 서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두폭님이 보노 덕분에 신문 읽을 때 방향 잡는 거 배웠는데 신문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하트를 또 해주. 그러니까 신문 갖고는 왔는데 예, 오늘은 아까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오케이. 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것도 요것도 가야 되는데. 가야 돼요. 짧게만. 예. 네, 정말 그- 짧게만. 뭐냐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인데 네. 2위가 알테오젠인데 아마 바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근데 과거에도 보시면 한 번 바뀌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네요. 이어져요. 근데 그 섹터가 주도주가 돼요. 근데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중에 7개가 헬스케어고요. 2차전지 이미 이겼어요, 사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미 바이오로 주도권이 넘어간 건 뭐 이 시가총액에선 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저희도 뭐 클로징벨에서 계속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제약바이오가 치고 올라오는 시장이 좋아도 제약바이오가 가고 안 좋아도 가고 약간 이런 현상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될 것 같고 시가총액 1위가 알테가 된다면 그게 또 대세가 쉽게 안 바뀐다는 거는 네. 또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된 데이터를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9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게 좀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751 코스닥 은 0.2% 마이너스라서 요게 좀 양전이 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뒤에 맛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 구미가 너무 맛있어서 젤리? 제가 사서 먹으려고 광고하면 이거 다 팔리니까 젤리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젤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지금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무조건 하나 더 사서 저 줘요. 알겠습니다. 1+1도 있지 않나 모르겠네. 자, 옵투스 제약의 이 구미 요거
오에핏, 루테인, 아스테잔틴 그리고 구미 요거를 저희가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12,000원 그리고 세 개에 24,000원 2 플러스 1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 하나에 18,000원인데 하나에 12,000원에 드리고 있고 두 개 사서 24,000원이면 하나 더 드리는 걸로. 그래서 세 개에 24,000원. 루테인과 각종 비타민 함유고요. 이게 좋은 게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고 보노님도 좋아하셔서 오히려 1일 3개만 먹어야 되는데 30개를 먹어가지고 얼굴이 누래지는 현상이 살짝 느낌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누래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누래질 수 있다. 이런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10월 4일까지고요. 배송비 무료 3프로TV가 배송비는 제공을 합니다. 더보기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셔서요. 이 PPL 저희가 드리는 거를 옵투스 제약의 구미 그리고 다른 요 루테인 관련해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근데 조금 서두르셔야 되는 게 진짜 금방 팔려요. 저희 지난번에도 일주일 만에 팔려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저는 제가 광고주가 의외로 되게 싫어하는 연기자예요. 왜냐면 먹고 맛 없잖아요. 솔직히 맛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맛 없는데 요건 좋으니까 사시던지 마시던지 하세요 이러는데 그래서 광고주가 좀 싫어하죠. 근데 요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뒤에 또 맛동산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출은 스트레스 DSR 자주 하는 질문 모음 풀팩님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어떻게 대출을 잘 받아야 되는지 잘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요런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면서 마감하는 3시 20분의 클로징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